인생의 행로를 바꿔놓은 키부츠 여행 이야기. 30대 초반 100년을 한다 해도 보람을 느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평생을 재벌이 던져주는 고깃덩어리 먹고 사는 개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왜 내가 아침마다 저 따위 인간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 싶은 마음에 회사 때려치우고 나서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찾다가 이스라엘로 날아갔더랬죠. 기껏해야 군대 생활하느라고 집 떠나 있던 경험 외에는 해외 생활이 처음인지라 막막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사람 사는 세상이 거기서 거기지 별다를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남들 안 하는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 또한 이 경험으로 인해 어찌 보면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의식 같은 여러 방면에서 크게 영향을 받으지라. 이에 대한 회고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키부츠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집단 농장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식 제공해주면서 적지만 용돈도 주고 그 당시에 100불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세계 각지에서 노동력 공급받는 시스템이었죠. 덕분에 워킹 홀리데이나 이런 걸 간다면 특정 국가에 특화된 발음의 영어를 접하겠지만, 여기서는 여기저기 동네방네 식민지 발음들을 들어볼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고나 할까? 해외 나가겠다고 하니 반대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중 친했던 여사친 하나는 너 외국 나가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너 어떻게 살 건지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 라고 대답했지만, 어쨌거나 가서 초반에 고생도 좀 했지만 초록색 지중해 바라보며 밥 먹던 기억이라든가, 중간에 이집트 여행 신나게 했던 일이라든가, 차 렌트해서 이스라엘 전국 일주하면서 디젤차에 휘발유 집어넣던 해프닝이라든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하지만 내가 그때 느꼈던 충격은 그들의 생활상 자체에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니고 그들의 일과, 즉 하루 스케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일정을 세세히 보자면 아침 6시 기상과 동시에 픽업차 타고 출근해서 아침 먹고 몇 시간 일하다가 점심 식사, 점심 거하게 먹고 다시 현장 복귀, 대충 둘러보고 마무리하고 퇴근.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면 6시 10분쯤 모여서 차 타고 15분 정도 이동 후에 30분부터 일을 준비하고, 시작해서는 1시간 반쯤 일하다가 8시에 현장에 있는 식당에서 간단하게 빵, 우유, 계란, 과일 등으로 30분 정도 아침을 먹고, 또 3시간 정도 일하다가 11시 반쯤 되면 다시 모여서 차 타고 주거지의 공동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유럽인들이 점심을 오래 먹는지라 1시간 30분 정도를 설렁설렁 얘기해가며, 천천히 밥을 먹고는 다시 1시쯤 모여서 현장으로 가서 또 30분 정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는 집으로 복귀하면 2시. 그러니까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오후 2시면 일과가 끝나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쇼킹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한국에서 생활했던 패턴을 보면 아침 6시 기상, 밥 먹고 나와서 7시 20분에 회사 근처 체육관 도착, 1시간 반쯤 운동하고 샤워하고 9시 10분 전에 출근, 오후 7시까지 업무 보고 나와서 영어학원 가서 2시간 공부, 9시에 집에 가면 좋으련만 젊을 때고, 술자리 많을 때니까 거의 매일같이 술 먹고 집에는 12시 아니면 1시쯤 귀가.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문제일까? 한국 사람들 어느 누구도 당시에는 문제라고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러니 당연히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었던 이슈. 왜 얘들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저렇게 살까? 왜 나는 하루 6시간도 못 자는데? 얘네들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6시간도 안 될까? 나는 이런 문제를 20세기의 끝자락에 느꼈는데, 그럼 과연 그 후로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출퇴근 시간을 업무 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마치 2008년 즈음에 내가 기본소득 주장하면서 받았던 시선보다 더 냉소적이지는 않을 거야 라며 안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도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긴 했지만 답을 얻지는 못했었습니다. 한국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대답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쉽게 풀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너무 쉽고도 어이없게도 그 해답을 찾게 되었는데, 답은 정말이지 간단 명쾌 명료 그 자체였는데, 갸들은 그런 조상을 두었던 거고 우리는 이런 조상을 두었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은 그런 조상들이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고, 식민 지배가 되었든 학살이 되었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이든 간에 후손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모든 권리나 인권을 선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훌륭한 조상님들 덕분에 여전히 이러고 산다는 것,
아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 탓하냐고요? 탓은 무슨 탓? 난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이만큼이나 경제 발전 이뤄냈으니 밖에 나가면 대우가 달라지지 않았냐고 묻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유럽 나가서 사람 취급받는 동양인은 일본인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지금은 그저 웃기고 있네 소리밖에 나올 말이 없죠. 그리고 나서 그때 깨달은 바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한 고민과 성찰이었죠. 멍크 수도승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프레전트 선물로 살 것인가? 그리고서 내린 결론. 그래 너희는 열심히 살아라. 나는 즐겁게 살란다. 결혼? 그것도 좋으면 너댓 번씩 해라. 두세 번 가지고는 나한테 명함도 내밀지 말고. 그 후로 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뒷세대에게 뭔가 경험과 연륜을 나눌 때가 되었죠. 그런데 직장 생활 30년, 35년 한 사람이 뭔 경험을 나눌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난 너희가 쳇바퀴를 30바퀴 굴렸든 40바퀴 굴렸든 관심이 없다. 너희가 아파트가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를 말할 때 나는 경험을 얘기하고 스토리를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차이의 시작이 이 경험에서 출발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내 소개를 할 때 하던 말이 내가 살면서 잘한 게 세 가지인데 3등이 MBA 한 거고 2등이 이스라엘 갔다 온 거고 1등이 결혼 안 한 거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이 나이에 5개 국어하고 턱걸이 15개 하고 30년 어린 애인 데리고 살면 이 정도면 돈 좀 없어도 돼. 한국 기준에서는 중산층이 아닐지 몰라도 유럽 기준에서는 나는 꽤나 상류층이야. 내가 3, 40대 시절에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요즘은 그 말도 바뀌었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놈. 하하하. 웃어야겠죠. 끝.